안녕하세요. 서울고등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윤원식입니다. 오늘은 뼈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뼈는 인체의 주요 조직 중 하나이죠. 신체의 형태를 유지하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 전반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뼈를 튼튼하게 지키고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뼈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전신 건강까지 들먹이면서 필수라고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첫째로 뼈는 우리 몸의 구조를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뼈가 튼튼하면 신체가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요. 따라서 부상의 위험이 최소화되고 일상적인 활동을 보다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역할이 중요해지겠죠. 당연히 나이가 들면 우리가 아는 뼈의 밀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게 되고 낙상사고라던가 넘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골절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작은 사고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뼈는 광범위한 미네랄 저장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칼슘과 인과 같은 필수 미네랄은 뼈에 저장되어 있고요. 필요시에는 혈액으로 방출되면서 신체에 필요한 곳에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뼈의 주 성분인 칼슘은 심장과 근육의 건강한 몸을 지속해 주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요. 골밀도가 높을수록 이러한 미네랄이 체내에 원활하게 작용하도록 많이 나올 수 있겠죠. 때문에 뼈가 건강하면 심혈관 건강이나 근육 기능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로 뼈는 면역 체계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뼈 속을 우리 흔히 골수라고 하지요. 뼈 안쪽 공간에 위치한 유연한 조직인 이곳에서 백혈구가 생산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백혈구는 면역 반응에 매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균을 죽이는 등 우리 몸에 유익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뼈 건강이 나빠지고 이러한 백혈구가 질이 떨어지게 된다면 면역력도 저하되고 감염이나 질병에 취약한 몸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뼈 건강은 신진대사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호르몬을 분비하고 대사 방향을 조절하는 데도 관여하기 때문에 튼튼한 뼈를 관리하는 것은 건강한 신체를 그리고 잘 조절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뼈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뼈 건강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흔히 이제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면 뼈가 삭는다, 뼈가 녹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콜라 안에 닭뼈나 동물뼈를 넣고 관찰하는 실험이 예전에 이제 많이 유행을 했었죠.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탄산음료 안에 들어가는 뼈가 점점 녹고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탄산음료가 직접적으로 뼈를 녹이거나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너무 극단적인 예고요. 우리가 탄산음료를 마신다면 바로 입에서 침으로 섞이고 위로 내려가면 위에가 섞이고 바로 배출이 되는 거라서 물리적으로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탄산음료가 뼈 건강에 좋다는 건 아닙니다. 탄산음료를 과도하게 섭취되면 녹는 건 아니지만 탄산음료 속에 다량으로 들어있는 인이라는 성분을 함께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는 우리 몸속에 칼슘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카페인이 함유된 탄산음료들도 많기 때문에 지나친 카페인 섭취 또한 칼슘 배출을 늘려 뼈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커피든 탄산음료든 하루에 2잔 이내로 적당히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겨울에 어르신들이 넘어지시면 이제 손목, 팔뼈를 많이 부러지셔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 인체 중에서 팔뼈가 잘 부러진다, 특정 뼈가 잘 부러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어깨와 흉골을 연결해주는 이 빗장뼈가 가장 잘 부상을 당하는 부위이긴 합니다. 실제로 잘 부러지고요. 그래서 대부분 자전거 타고 넘어지거나 아니면 빙판길에 넘어지면 어깨에 충격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깨가 눌리면서 쇄골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뼈 건강에는 술보다 담배가 더 해롭다? 조금이라도 술을 조금 옹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두 개 다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담배는 백해 무익하다는 말도 있고요. 폐와 심장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거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뼈 건강에도 좋지는 않습니다. 니코틴을 비롯한 화학물질이 우리 몸의 칼슘 축적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서 뼈가 단단해질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 성분이 뼈를 만드는 칼슘과 비타민 D의 결핍을 초래해서 골밀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소주 한두 병 이상 과음하는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골다공증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40에서 70세까지의 남성 150여 명의 그 허벅지뼈,
골밀도를 측정하고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매주 소주 2병 이상을 마시는 집단의 경우에 허벅지 뼈의 골밀도가 평균 이하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골절 부상을 당하신 다음에 병원을 오시면 이제 치료를 받게 되죠. 다행히 이제 수술할 정도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절로 치료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기부스도 좀 해드리고 약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나요? 약을 많이 먹으면 뼈가 빨리 붙나요? 하고 좀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뼈가 붙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시간하고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시간만 지나면 안 되고 뼈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부스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요. 약을 드리는 거는 아프시니까 괜히 아프시면서 뼈가 붙을 때까지 참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 소염 진통제니까 약은 꼭 드시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그 통증이라는 게 또 새로운 몸의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하에 기부스를 하시면서 약을 먹으시는 게 편하게 낫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사의 예상보다 뼈가 너무 천천히 붙을 걸로 예상이 되거나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분들은 칼슘 제제나 비타민, 고용량의 비타민 D 제제를 치료 목적으로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칼슘하고 비타민 D는 뼈를 잘 붙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